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죠. 5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실제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날지, 또 경희대학교 의대 전형이 몇 명이 늘어날지, 또 경희대학교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나 아니면 네오르네상스 전형 또는 논술 전형 또는 정시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경희대를 원서를 쓸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모집 요강의 확정 발표, 인원의 실제 증가율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제 시행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나와 있는 시행 계획 내에서 인원 변동만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2025학년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가장 관심이 뜨거운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의대 원서를 쓰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학교가 바로 경희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희대에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 더군다나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다수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은 바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이고 그 핵심 대학이 바로 경희대학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결국은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의 수도권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제 경쟁률, 내신 성적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차피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내신 성적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 하지만 입결은 전년도보다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결이 전년도보다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2024년도 세계병원 국내 순위를 한번 참고로 보려고 해요. 물론 이 순위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평가 기관에서의 평가 항목에 따라서 항상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학 또 국내에 있는 대학의 병원의 절대적인 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병원은 세계 250위 내에서 208위에 해당이 되고 경희대학교 위에 있는 국내 대학은 여의도 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 안암, 그 다음에 강북 삼성병원, 인하대 아주대학교. 인하대 아주대학교가 순위가 꽤나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대학의 강남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 아산병원, 서울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 등이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정도의 대학들은 세계에서 250위 내에 드는 대학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대형 병원이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모든 병원들은 정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대형 병원들은 우리가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어질 때 좀 양질의 질 높은 수준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지금 현재 선발 인원이 약 110명 정도 돼요. 의대 정원이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2,000명이 늘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한 7, 800명 선에서 늘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원이 느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경희대학교 또한 일정 정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110명에서 130명 정도? 이 정도 인원만 된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인원 선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잘 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 지역균형 전형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험생은 늘지 않지만 그 수험생 중에서 늘어나는 거,
전체 수험생이 약 45만 명 정도가 실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늘어나는 건 재수생이고요. 줄어드는 건 재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애 추천을 받은 자격인데 재적 인원의 5%이기 때문에 재적 인원의 5%는 의예과의 지원과는 사실 관련성이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지원이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대 쏠림 현상이 커질 거고 의대 쏠림 현상이 커지게 되면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의 35%에서 한 40%까지 재수생의 비율이 는다라고 보면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는 대학교,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학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희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좀 큰 폭에서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실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에서 70%를 반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에서 3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과 종합평가 30%를 반영하는데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면 바로 뭐를 나타내냐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 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의 과목별 탐구 역량과 교과적 적합성을 반영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은 학생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교과 중심의 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하는 교과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다른 대학들은 6개 과목을 반영하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사회까지 반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한국사하고 사회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 반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 범위 자체가 전교과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4개의 교과목을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만 반영하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교과목의 반영 범위가 적어요. 교과 과목의 반영 범위가 적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이 4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퍼펙트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려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완벽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이 1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과탐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니까 3, 4의 과탐 2과목 평균인데 수능 최저가 사실 그렇게 장애가 되진 않아요. 똑같이 3, 4라 하더라도 대학의 레벨이 낮아지면 이 3, 4의 수능 최저가 영향력이 크지만 경희대처럼 상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그만큼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서 대략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적어도 50에서 한 60% 정도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8명에서 22명으로 다소 인원이 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장점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다. 의대 전형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숫자가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한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의 교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4개의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유리하다. 수능 체제는 3, 4의 2과목 평균으로 수능 체제가 다소 올랐지만 수능 체제가 크게 장애가 되어지는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가 원서를 쓸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대를 합격할 때 평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두 번째는 학생부의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면접, 그리고 하나 더 꼽은다면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우수성,
이런 5가지 정도를 의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경희대학교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없어요. 두 번째는 면접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의대나 한의대, 치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실시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공통문항 및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이 10분 정도로 예전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면접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로 결정적인 요소를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1단계 배수도 사실은 3배수밖에 되지 않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을 고려하게 되면 3배수는 되게 적은 배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면접의 영향력도 예전보다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류 평가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중요해요. 그럼 서류 평가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결국 당연히 내신 성적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학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과 관련이 되어진 의학적 전공 적합성, 그렇죠.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모집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4명이 줄어서 29명을 선발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대학들이 예전에는 4개의 평가 요소에서 3개의 평가 요소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반영 비율을 가장 크게 두고 있는 점은 바로 진로 역량의 5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의 경험을 50%를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로 역량 이러면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대학의 모집 요강은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이러이러한 평가 요소에 의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의도와 다르게 입결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과탐이 2과목 평균으로 과탐이 올랐고 그 다음에 논술은 수학과 과학, 과학 4개 문항 내외에서 120분 정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일자는 수능 이후에 바로 11월 19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논술 100%를 선발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뭐 의예과의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죠.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예과 논술 전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 기회균 등 또는 뭐 형평성의 차원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의 인재들을 선발하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200대 1, 300대 1, 또 일부 대학은 거의 400대 1까지 나오는 의대의 경쟁률을 뚫고 수시 전형, 논술 전형으로 의대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 자체를 매우 희박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전형은 되지 못한다. 당연히 내신 성적이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고득점이 예상이 안 되시는 분들, 하지만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쓸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가능성을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역균형 전형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무려 27.91대 1까지 경쟁률이 올랐다가 작년도에 경쟁률이 8.17대 1로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신설 전형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결국은 입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항상 신설 전형의 특징은 무조건 경쟁률이 높다. 이게 특징이죠. 경쟁률이 몰렸지만 그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진 건 맞는데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1.0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각 대학별 학생부의 반영 방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전교과,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어떤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어떤 대학들은 경희대학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반영하는 교과목의 범위가 좁을수록 당연히 내신 성적은 매우 높을 수가 없어요. 높을 수밖에.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이다 보니까 쉽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크게 하락을 했고, 충원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년도에 67.4%, 세계 영역 등급 하위 4에 과탐 한 과목 반영할 때, 과탐은 2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실 수능 최저에는 크다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한 6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그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사실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2022년도의 경쟁률이 보통 23대 1, 24대 1의 경쟁률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의 경쟁률은 21.42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는데 사실 되게 많이 안 떨어졌죠. 왜냐하면 지역균형 전형은 1.0의 내신 성적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27.91에서 8.17로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입시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아무도 원서를 쓰려고 염두를 못 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입시의 결과가 1.1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전년도 2022년도에 또는 2021학년도에 1.4나 1.8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 지역균형 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두 개의 공통점은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의 결과가 1.0, 1.1로 매우 높았고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으로 큰 폭이 떨어졌지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신 성적이 높아졌지만 결국 경쟁률은 사실은 큰 폭의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입시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무조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 이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입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2025학년도에도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8.17로 경쟁률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한다는 점, 두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교과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2024년도에 입결도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증가를 하겠지만 큰 폭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생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내신 성적이 된다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자.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간다면 그만큼 입시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 1.4, 1.3, 1.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신 성적을 1.1 이런 내신 성적을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의 1.1로 보실 수는 없어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 학생들 또는 일부 과학고 학생들도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개념을 일반고 1.1이라고 꼭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학생부의 경쟁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원서 지원의 적절 가능성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경희대학교가 2020, 2021, 2022, 2023, 2024로 가면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입시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결국 내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내신 중심으로. 그 점은 우리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 2020학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교과 성적의 등급표를 보시면 그 부분을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조금 요 정도. 그렇죠.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대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보니까 3등급 초반대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는 2등급 후반대의 마지막 합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지금 보시면 2등급 초반대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점수는 당연히 1.01겠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내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대가 대부분 몰려있는 지점이 1등급대에 대부분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므로 결국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는 하지만 교과 중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일반고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에게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가천대, 인하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올해 신설이 되어지는, 학생부 교과는 아니네요. 신설되어지는 전형들 중에서 한양대학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양대학교는 추천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사실상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물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울대부터 인하대까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경희대학교처럼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쓰는 대학이 특히 올해는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들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올해 특히 중요하고, 경희대나 고려대나 연세대나 서울대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합격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점을 우리가 보실 수 있냐면, 한양대학교의 내신 성적을 봅시다. 한양대학교 70% 내신 성적이 1.7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융합형 70% 성적이 1.63이고, 중앙대학교 탐구형 70% 성적이 1.84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1.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경희대학교와 중앙대, 한양대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말하면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높고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충원율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충원율이 약 146% 또는 17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대학교 융합형은 약 100%,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227%의 충원율인데,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67.5%예요. 물론 이제 이게 2023년도의 결과고 2022년도는 100%이긴 하는데, 그만큼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희대학교에서 그 위쪽 대학, 상위 대학으로 이동 경로가 많이 열려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므로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중앙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그 위쪽에 대부분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학교까지를 한번 쭉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추천형,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학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 올해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도 추천형 전형입니다. 물론 추천 전형이라 하더라도 추천 인원을 각 대학별 1명 또는 2명으로 제한한다고 한다면 추천 인원의 제한에 따라서 경쟁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추천 인원이 뭐 10%다, 5%다, 또는 뭐 10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의예과에는 별로 영향은 없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 어디냐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탐구형이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수능체제가 없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반영의 수능체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CAU 융합과 CAU 탐구형의 수능체제가 없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수능체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체제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요소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입시가 큰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죠.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그게 설령 2,000명이 늘든 700명이나 800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다른 양상의 결과가 2025학년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의대를 못 갈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년도라면 올해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여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결국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나의 최종적 목표가 전남대나 전북대를 가자 또는 경북대나 부산대를 가자 또는 뭐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나 이런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인재 상위권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를 쓰게 돼?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계 250위 내에 드는 국내 대학병원을 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거의 70%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8기 연간 컨설팅 의학계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연관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실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